안녕하세요, 대치동 캐슬입니다. 오늘은 그렇게 열심히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많은 대치동의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공부를 실패하는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큰 이유를 들자면요, 그것은 대치동에 모인 사람들의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제가 수많은 설명회와 간담회를 하면요, 항상 맨 처음에 학부모님들께 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머니, 대치동에서 얼마 정도 있어야 부자인가요? 그리고 나서 자기 주변의 재력가에 대해서 꼭 조사를 하거든요. 정말 대단하게도 모든 간담회에서 자기 주변에 100억 이상 혹은 200억 이상의 자산가를 알고 있다. 네, 맞습니다. 본인이란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그런 사람을 알고 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무려 200억이나 되는데 말이죠. 그리고 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은요, 대치동에서 부자와 대치동에서 공부 잘하는 애가 서로 비슷합니다. 제가 왜 이런 비유를 항상 드냐면, 부모님들이 학생이 갖고 있는 그 학업의 로드가 어떤 건지 잘 감이 안 와요. 그럴 때 재산으로 비교를 하면 학생들이 느끼고 있는 공부의 압박이 부모님의 단위로 환산했을 때 어떤 느낌이 되는지 좀 더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돈이라고 할게요. 대치동에 있는 많은 아파트들은 시가 20억 이상입니다. 문제는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이 연봉 1억을 모아서 3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일반적인 방법으로는요, 모으기가 쉽지 않은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대치동에서는 BMW나 벤츠는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차로 어필을 하려면 진짜 람보르기니나 벤틀리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곳에 있는 사람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대로 학생들의 공부로 내리잖아요?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벤틀리, 람보르기니, 롤스로이스 같은 차들이 한 달에 한 300대 정도 팔린다고 해요. 그럼 1년에 한 3000대 정도 팔리잖아요. 하지만 중고 거래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수는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숫자가요, 대략 경시대회 입상자 수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치동에서 보면요, 놀라운 애들이 되게 많아요. 중학교 2학년 1학기일걸요. 5번에 끝내는 애도 있고요. 최근에 만났던 애는 초등학생인데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했거든요. 근데 첫날에 이게 너무 재밌어서 심화 문제집까지 한꺼번에 계속 푸는 거예요. 걔는 그게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잘하는 애 옆에 일반적인 애가 있고요, 그 옆에 못하는 애가 있어요. 어머니 입장에서는요, 내 아들의 친구가요, 경시대회 상을 탄 거예요. 그러면 너 친구는 상을 탔는데 왜 너는 못 탔느냐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걔 입장에서 이게 어려운 거죠. 내 친구가 초등학교 때 고등과정을 하는 것과 내가 고등과정을 하는 건 너무 다르잖아요. 제가 좀 머리가 큰 학생이라면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내 친구가 경시대회 탄 거라면 내 친구의 어머니는 롤스로이스를 타고 있는데 왜 우리 집은 롤스로이스가 아닌가요?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할 말이 없을 수 있어요. 이게 똑같은 질문이거든요. 원래 이 정도까지 잘하거나 이 정도까지 부자인 사람들은요, 전국 단위로 보면 드물어요. 학생들도 드물고요, 학부모님도 드물어요. 근데 그들이 교육이나 혹은 비슷한 사람들을 찾아서 다 대치동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럼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엄청 공부가 잘하는 애가 됩니다. 하지만 내가 그걸 하는 건 다른 문제인 거죠. 제가 이렇게 대치동 캐슬 유튜브를 찍잖아요. 10만 이상의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가 정말 많거든요. 심지어 며칠 전에 제이플라라고 노래로 1000만 이상의 구독자를 달성한 유튜버도 있더라고요. 대도서관이라고 되게 유명한 유튜버가 한 구독자가 17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분이 나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한 달에 한 4, 5천만 원을 버니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유튜버를 하고 있는 저로서는 10,000명 모으는 게 너무 까마득해요. 대도서관이 170만 명인 거랑 내가 구독자 10,000명을 모으는 건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대도서관이 만약에 제 옆집을 살아요. 저한테 너도 나처럼 조금만 노력하면 100만 찍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물론 그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 조언이 저한테 엄청 와닿지는 않을 수 있겠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망가지는 대부분의 이유가 그렇게 엄청 잘하는 애를 기준으로 삼다가 일반적인 친구들이 무리해서 선행을 나가다가 망가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거는 어머니를 탓할 수도 없고 그 학생을 탓할 수도 없는 게 실제로 그렇게 성공한 사례가 보이거든요.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거를 떼서 경시대회에 입상해서 승승장구하는 애가 자기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나 나 애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무리를 하는 거죠. 이곳에서 있는 많은 커리큘럼이 굉장히 빠르고 어려운 과정일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살아남은 애들이 꽤 되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조금 더 벗어나잖아요. 이런 경우들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걸 아는데 대치동의 안에 있으면 우리 주변이 그 세계이기 때문에 이런 현실 자각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공부를 너무 잘하는 애들 틈바구니에서 살면 부모님도 괴롭고 학생도 괴롭게 되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곳에서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으면 차라리 안 오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제가 유튜버 10만 명 사이에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10만 명이 못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같이 있으면 압박감을 안 느낄 수 없는 거죠. 이게 슬픈 게 정작 공부를 되게 잘하는 애들 입장에서는요, 대치동을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 애들을 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거든요. 이거는요, 학부모의 잘못도 아니고요, 학생의 잘못도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모여있는 집단의 특수성 때문에 개인이 너무 고통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명료한 질문, 왜 우리 아들은 수학 경시대회 입상을 못하는가와 왜 우리 집은 롤스로이스가 없는 것인가, 이 질문이 똑같다는 것을 아시면요, 훨씬 더 상황을 편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겨울방학이고 이제 쭉쭉 달려가고 막 여러 가지 공부하는 애들이 많이 보일 거예요. 근데 그런 애들은 그런 애들이고요, 우리 아이는요, 우리 아이만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도 자녀들을 도닥도닥 거리면서 우리들만의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저는 대치동 캐슬이었습니다.